이곳은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4사람의 묘가 놓여진 한가운데에 내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묘자리를 일컬어 최고의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생전 실록에 한 줄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존재감 없는 후궁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무덤에 묘비조차 없이 지낸 것이 134년입니다. 그런 제가 최고의 명당에 놓여 있다니요. 제 이름은 창빈 안씨입니다. 심이야, 우리 집이 가난하여 먹고 살 일이 만무하니 너라도 궁에 들어가 편히 먹고 지내거라. 아버지, 궁에 들어가면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못 볼지도 모르는데도요? 이곳에서 살다가는 굶어 죽어 우리 얼굴을 못 보게 될 것이다. 고되더라도 궁에서 최선을 다하거라. 1507년 저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궁녀로 뽑히면 월봉을 받을 수 있으니 제 신분에서는 궁녀가 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생각시들 처지를 보니 다들 저와 비슷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먹고 살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궁으로 들어온 어린 나인들이 가득했죠. 아버지가 늘 제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이야,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단다. 심수무성, 이 4글자를 항상 기억하거라. 네, 아버지, 심수무성 기억할게요. 저는 소리 없이 지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큰 소리로 웃지 않았고 큰 소리로 울지도 않았습니다. 쌀 4마를 월봉으로 받은 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구나. 대비마마께서 너를 기특해 하신단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 깊은 물처럼 조용히, 성실히, 겸손히 내 일을 하자. 저는 대비를 섬기는 궁녀였습니다. 정현왕후의 시중을 들었죠. 새벽에 일어나 새안물을 준비하고 숙인으로 대비마마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낮에는 의복을 입혀드리고 대비전을 소재했죠. 수시로 매화틀도 깨끗이 닦아 정리했습니다. 밤에는 대비전 곁에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10살 어린이가 하기에는 고된 일이었지만 전 일을 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대비마마는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이셔서 생각시인 저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대비마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궁인도 글을 배워야 한단다. 오늘부터 나에게 글자를 배우거라. 저는 대비마마 곁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꼬부랑 글씨들을 익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품이 나고 잠이 쏟아질 때면 송구하옵니다 라는 말을 100번은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비마마는 웃으시면서 저를 귀여이 봐주셨습니다. 대비마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유순하고 조용해. 깊은 물 같구나. 대비마마는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깊은 물, 심수무성. 저는 소리 없이 대비마마를 그렇게 곁에서 11년을 지켰습니다. 조용한 사람, 그게 제 캐릭터였죠. 1518년 대비마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순하고 단정해. 전하께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전하를 가까이 모시는 후궁이 되거라. 어찌 소녀 같은 자가 전하의 후궁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당치도 않은 말씀이시옵니다. 제가 후궁이 됐다는 소문이 궁에 돌았을 때 궁녀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자색도 뛰어나지 못하고 가문도 미천한데 어찌 전하의 마음을 얻겠다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맞습니다. 저는 고운 얼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가난한 미천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중종 반정에 참여하셔서 무신이 되셨지만 무신 중 가장 낮은 품계라 이름을 들이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대비마마께 글자를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처지에 전하의 후궁이 된 것입니다. 이미 전하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2명이나 있었고 중전마마도 계셨습니다. 수기 박씨는 복성군을 출산해 위세가 대단했고 공신의 딸로 후궁으로 입궁한 수기 홍씨 또한 금원군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수기 박씨는 정말 매혹적인 외모를 가져 전하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기홍 씨는 가문의 정치력이 대단해 전하의 총애를 받고 있었죠. 문정왕후 또한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제가 전하께 승은을 입어 영양군을 낳게 된 것이죠. 전하의 아들들 중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전하의 5번째 아들을 낳은 후궁이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처지를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깊은 물처럼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수기박 씨가 빈이 됐습니다. 내명부의 수장은 문정왕후셨지만 경빈박 씨가 실세가 돼 후궁들을 잡돌이해 댔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였죠. 상궁한 씨는 어찌 내게 문안 인사를 올리지 않소? 중전마마의 처소에는 밤낮 없이 문안을 올린다 들었소.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요? 그러나 전하의 온갖 사랑을 받아 후궁들의 부러움을 샀던 경빈박 씨는 작서의 변에 휘말려 폐서인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하의 총애는 물거품과 같다는 사실을요. 그러다 몇 년 후 경빈박 씨와 그의 아들 복성군이 사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몸소리가 쳐지도록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하의 5번째 아들 영양군과 9번째 아들 덕훈군과 함께 있었죠. 내 너희를 지켜야 하거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경빈박 씨와 복성군을 전하께서 그렇게 내실지 몰랐다. 이 어미는 두렵구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조용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고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도 늘 일렀죠. 헛되이 욕망을 품지 말거라. 너희의 신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왕권을 위협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 친정아버지 또한 왕자의 외조부가 됐지만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후궁인 제게 피해를 줄까봐 궁에 찾아오시는 것도 꺼려해서 얼굴을 뵙기도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문정왕후께 문안을 드릴 때도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현왕후를 섬기던 지밀라인이었던 때처럼 저는 늘 조용히 문정왕후를 섬겼습니다. 1544년 중종전하께서 승하하시고 아들 인종께서 왕이 되셨죠. 저는 그때 궁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께서 극구 말리셨습니다. 수경한 씨를 오래 곁에서 지켜보았네. 권세를 탐하지 않고 늘 겸손하였지. 나와의 정분 또한 각별하니 궁을 떠날 까닭이 전혀 없네. 그래서 저는 문정왕후 곁에 남게 되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종께서는 8개월 만에 승하를 하고 맙니다. 궁에는 여러 소문이 돌았습니다. 문정왕후가 인종전하를 죽였다는 소리도 들려왔죠. 저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궁에 또 한 번 피바람이 불지도 모릅니다. 명종전하께서 왕이 되신 이후 궁궐에는 예상한 것보다 더 무서운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으로 조정을 장악했죠. 수많은 신하들이 죽었고 기묘사화 때 조광조를 사사할 명분을 만들어준 희빈 홍씨의 아들 봉성군도 사사가 됐습니다. 총명하기로 유명했던 봉성군은 그 총명함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저는 아들들에게 늘 일렀습니다.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단다. 항상 겸손하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거라.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아들들은 그 말대로 조용히 자신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1545년 내 아들 덕훈군이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1546년 내 아들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금원군의 양자로 입양이 됐죠. 그리고 나는 내 아들들과 손자를 이 세상에 두고 154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들 덕훈군은 1552년 셋째 아들 하성군을 낳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죠. 저는 경기도 양주에 묻혔습니다. 내 무덤에는 묘비가 없었습니다. 이듬해 내 아들 덕훈군이 경기도 양주 무덤의 묘자리가 좋지 못하다며 내 무덤을 지금의 국립현충원 자리에 옮겨두었죠. 내 삶에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드라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위세를 떨어보지도 못했고 왕의 총애를 듬뿍 받아 후궁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뛰어난 가문의 보호도 받지 못해 나는 늘 소리 없이 조용히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고통 없이 천수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합니다. 그리고 덕훈군의 셋째 아들인 하성군에게 보위를 넘겨줍니다. 중종의 9번째 아들이었고 어떤 권력에 관심도 받지 못했던 우리 아들 덕훈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이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왕의 계보를 잇게 될 것을요. 1577년 손자인 선조가 나를 소용해서 빈으로 추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1683년 내가 죽고 134년이 지나서 내 무덤에 묘비가 생겨났습니다.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살아남는 궁궐에서 가장 약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내가 살아남아 왕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조선별체였습니다.